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텔프 에듀 희선쌤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총평 바로 들어갈 건데 일단 난이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어제 시험 끝나고 또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문법 패턴 있잖아요. 짝 맞추기. 그게 통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보시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원래 그 규칙대로 나왔습니다. 6개 문제가 나왔고 각 시제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준동사 문제였어요.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보통은 투부정사가 2문제 출제가 되고 동명사가 3문제 출제가 되는데 어제는 투부정사 3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3문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시험 보다가 이게 짝이 안 맞아서 청취 이럴 때 막 그거 옆에 개수 맞추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계속 조금 변화하면서 좀 그런 하필이면 내가 본 시험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시험이다.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should 조동사 생략하는 문제가 한 문제 줄어들고 대신에 투부정사 문제가 한 문제 더 추가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당황하셨을 것 같지만 우리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이미 봤으니까요.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조동사랑 연결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나중에 풀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수월한 문제, 한 문제 정도 조금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비교적 수월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청취 난이도야 뭐 말해 뭐예요. 늘 쉬운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역시나 청취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푸셔야 됐고, 패러프레이징도 꽤 많이 된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이 조금 예상이랑 다르게 출제가 되니까 제가 또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 다시 토익 해야겠어요. 이런 말씀을 또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텔프보다 토익도 되게 훨씬 더 오래 수업을 했었는데 요즘도 토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가 장난이 아니냐면 예전에는 LC 파트가 효자 파트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LC에 우리 새로 영입된 호주 여자 성우가 있어요. 최대의 빌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둘 다 수업을 해본 입장에서 정말 이건 사심을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0점대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지텔프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만약에 본인이 뭐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영어 기본 베이스가 좀 탄탄하게 있으신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텔프가 내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나 토익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토익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지텔프에 오실 걸 제가 장담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답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ABCD 답을 다 열심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저한테 인스타 DM도 되게 많이 오고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게 원래는 언급하면은 조금 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ABCD를 좀 언급을 자제하고 최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그 문제랑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보셨던 어제니까 그래도 조금 비교적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네. 여기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완진이 정답이었습니다. 얘는 had been serving top 해가지고 그 전에 요리사로 탑 요리사로 뽑히기 전에 그 전에 2년 동안에서 42 years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과거 완료 진행 과거에 2년 동안 일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쭉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 시제가 정답이었습니다. had been serving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동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동사 비교적 좀 쉬운 문제여서 혹시 커피나무가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커피나무가 여기 잘 자라려면 반드시 그런 환경이 뭐 따뜻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얘는 지금 must가 정답이었어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must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요것도 이제 시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 시제 힌트 표현에 by the end of this year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면 그다음에 그 뒤에 무슨 힌트 표현이 있으면 for 5 years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주어가 부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커튼 생산량이 뭐 어떻게 될 거다 해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 5년 동안 이런 힌트 기간에 걸쳐져 있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 지금 시리야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시리가 지금 대답을 할 뻔해가지고 기간이 나타내 있는 이제 표현이 있으면은 우리 미래 완료 진행 시죠. 미완진이죠. 그래서 will have been producing 미완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사려 깊었으면은 잠 잘 수 있었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요. 이번에 가정법 같은 경우도요. 원래 가정법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정법 과거가 3문제 나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보통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가끔 가다가는 4개, 2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가 4개, 과거 완료가 2문제 출제가 돼서 그것도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요거는 조금 좀 자주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3-3이지만 4-2일 때도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would sleep이 있었던 게 정답이었어요. 앞에 were 어쩌고 나오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요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얘가 흔하게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지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뭐 인간 같은 경우에도 꼭 제가 빠지지 않고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 해서요. 이 앞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누가 이제 한 여성분이 로션을 사셨어요. 근데 그 로션을 샀는데 그게 살 때부터 반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replace 해달라고 해서 얘가 to replace가 정답인데 ask 목적어 다음에 그 로션을 조금 교환해달라 그래가지고 요게 ask 목적어 투부정사를 아는지 물어본 문제였고 이번에 문제의 투부정사 3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준동사 문제에서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 투부정사나 이제 ing 고르는 문제는 외우는 거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냐 동명사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whale shark 나왔던 문제예요. 고래상어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계속 알파벳을 언급하지 못해서 계속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얘는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었고 그래서 would have dwarfed 해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은 고래상어가 제일 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만큼 왜소했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요거는 거미한테 물린 얘기였는데 8살 때 거미한테 물렸던 얘기인데 그때 막 놀고 있을 때 물렸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을 물어보는 그래서 was playing이 정답이었어. 과거 진행이 정답이었습니다. 잘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은 요거는 이제 연결어 문제였는데 연결어 문제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 앞에 잭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이 있고 그 뒤에는 조디악이라는 또 범죄자가 되게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얘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앞뒤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similarly 그래서 걔가 정답이었습니다. similarly가 정답이었고 그리고 이제 9번은 좀 그래도 비교적 공부하시면 웬만하면 맞추실 수 있는 이제 관계사 문제였어요. 관계사. 요거는 정답이 who was wearing a black hoodie가 정답이었는데 이게 선행사가 앞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나오고 우리 관계사 문제는 속어로 풀잖아요. 그래서 사람 뒤에 나오는 거 which 생략하고 that
that은 괜찮았어. what도 속어했는데 that이 그때 왜 안 됐냐면은 그 선행사 다음에 컴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마 다음에 that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 who가 정답이어서 이거는 뭐 그래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would have been fixed. 그래서 과거에 이게 고쳐졌다면 이런 느낌으로 고쳐졌을 텐데 이런 느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이제 2개 출제가 되는 그 중에 한 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끝나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be set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좀 아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흔하게 공부하는 그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서 배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배운 게 보통은 99% 나옵니다. 근데 그 이외에서 나올 때는 헷갈릴 때는 그 원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동명사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관련이 있는 동작들을 보통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set이 pp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be set 투부정사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to address가 나왔는데 address가 참고로 동사로 쓰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공부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GTLF도 아예 이제 그전에는 사실 조금 영어 베이스만 있어도 한 3시간 공부하면은 문법 정리하면은 문법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양을 늘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익 문법에 비하면 정말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끝나고. 이게 should예요? could예요? 대체 should나 could나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오히려 should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 앞에 주장이나 뭐 요구, 제안, 명령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인데 should가 생략되는 문제가 꼭 3문제 출제된다. 이런 거 때문에 그 문제인가? 왜냐면 지금 should 그 생략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것 그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게 could가 정답입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debunked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틀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pre-knowledge가 골상학이라는 뜻인데 이 골상학자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claimed, 대절 이하를 주장했다, claimed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특히 요거는 주장하는 표현들이 뒤에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특히 should 생략하는 그 표현은 뒤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있죠.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should라는 그 조동사 뜻 자체가 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이게 뭐라 말씀드릴까? 뒤에가 그냥 어떤 발생했던 일을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should 동사원형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요. 미국에서는 일단 should를 거의 생략을 합니다.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그러면 그 생략하는 should를 굳이 찾아서 정답으로 너 아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골상학자들이 두개골로 뒤에 내용이 뭐가 나면 지능을 두개골 사이즈 크기로 지능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의 과거 시제의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could가 정답이었습니다. 보기가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었는데 이제 could가 정답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배웠던 주장, that, should 동사원형은 뒤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미 발생한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죽였어요 라고 제가 봤어요 뭐 이렇게 주장할 때 뭐 he claimed that 뭐 다른 뭐 어떤 the person killed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가 발생한 일을 얘기할 때 주장할 때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죽이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었어요. would have.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가 유독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 어렵지 않게요.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 문제였고요. 앞에 instructe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다, 대절이야를 이것도 대절 앞으로 할 걸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should 그다음에 동사 원형.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도 17번 제가 안 왔죠 지금. 14번까지였구나. 이게 15번이요. 제가 사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그 15번에선 now가 힌트 표현으로 출제가 된 현재 진행 시제, 현진이 물어보는 거였고요. 잘 하셨죠? 그 다음에 16번은 관계사 문제였고 앞에 nutrient라는 영양소라는 이제 사물 선행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또 속어 하셔가지고 that is essential 이게 위치가 있었는데 걔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보기 자체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hat is essential 걔가 정답이었고요. essential인 거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17번에 그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정답이었어요. 얘는 좀 무난하게 since 다음에 뒤에 과거 시제 힌트 표현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has been frequenting 해서 뭐 거기 자주 들려왔다라는 표현으로 현안진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시험에서도요. since가 2번 힌트 표현을 출제가 됐었는데 현안진뿐만 아니라 가안진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since는 그냥 어떤 시작한 시점을 말해주는 거지 그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대과거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네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suggest 나와서 역시나 should 생략 동사 원형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suggest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be move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잘 맞추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prevent가 나왔어요. prevent 막다 이거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배우기는 합니다. 다만 보통 한 30개 정도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지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릴 때 동명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된 시제에서 보통 쓰기 때문에 이게 막는다라는 거는 과거부터 해오던 걸 이제 그만 스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overturning 해서 뒤집히다가 정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번도 요것도 그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얘가 앞에 미연진 일장 나왔잖아요. 얘는 미진이 미래 진행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will be packing이 정답이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이 for 나오면 무조건 for 무조건 기간 그 완료 시제 이렇게 가시는데 for 뒤에요. 기간이 나와야 돼요. 기간. 뒤에 이를테면 장소나 어떤 목표가 나오면 for이 동안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라던가 그 장소로라는 다른 뜻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낚이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21번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접속사 문제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얘는 until이 정답이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오렌지 나왔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오렌지가 원래는 과일로만 이제 대표가 되고 그 1500년대 색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색을 표현하는데 red나 yellow 같은 표현만 사용이 되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until이 뭐뭐까지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그 until 뒤에 있는 그 시점까지는 그 전까지는 좀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오렌지가 1500년대 색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제 색을 표현하는 데는 red나 yellow 같은 게 이제 뭐 그런 것만 사용이 됐다 이런 표현에서 until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until이 이렇게 그냥 긍정문일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not until이라는 표현 쓰일 때요. not until 가끔 가다가 뒤에 그 not until 그 뒤에 시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때까지는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건 그 시점부터니까요. 예를 들면 뭐 not until 뭐 Friday 이러면 금요일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요것도 welcome 요것도 이게 사실 우리가 외우는 그 동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 동명사 정답이었어요. working이. 자, 그런데 welcome도 환영하는 게 지금 이 순간 환영하는 거잖아요. 동작과 관련된 이제 표현이 오면은 동명사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 게 뭐 welcome to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장소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전치사 투가 쓰일 때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익숙하셔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공부를 좀 해야 했어도 이거는 그래도 이건 좀 투부정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얘까지 없었으면은 동명사 너무 적은데 이런 느낌으로 살짝 찍더라도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명사랑 잘 어울리는 동사들 과거부터 현재 지금 이 순간 발생한 것들은 보통은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번은요.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었어요. would not survive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요. 투부정상 형용사적 용법이 정답이었어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to whatness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도요. 그 appreciate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이제 동명사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지금 뭔가 했으니까 지금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arning이 정답이었고 그다음에 26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 드디어 두 번째 나왔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어서 would have been infecte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그동안 공부해왔던 패턴이 조금은 변형된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조금 차근차근 하셨다면 패턴이 깨질 수도 있구나 나를 믿자 하고 조금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는 워낙 이제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듣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내용만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Part 1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사실 지난번 시험보다 제가 봤을 때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어떤 반전이라던가 paraphrasing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이제 풀만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에 우리 듣기 청취 파트도 성우분이 조금 힘든 성우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멈블링하는 성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저희는 들어야죠. 그래도 그 토익의 그 호주 성우보다는 진짜 낫습니다. 정말 나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만 일단 풀면 되니까요.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 새랑 막 나무 있는 그런 좀 체험하는 좀 자연 박물관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식물원 같은 건데 새 있고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냐 해서 인조이 피크닉 정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심에 있나 봐요. 도심에 있어갖고 되게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도 있고 자연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 해서 relieve anxieties 해서 뭔가 불안 같은 거를 좀 이제 좀 풀 수 있는 그런 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좀 여자 이제 등장인물이 좋아했던 그 체험은 feed the bird by hand 손에서 이제 그 새한테 뭐 feed 하는 거요. 이제 먹이 같은 거 주는 거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9번 했죠. 30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새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friendly한지 물어봤는데 그게 막 둘이 막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펫스토어에서 키웠던 애인가? 아니야. 뭐 레스큐한 건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결국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새 체험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익숙해져서 해서 birds are used to being around people 이게 있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번이 저도 사실 문법 그 패턴 깨진 거 그거 이렇게 맞춰보느라고 이때부터 약간 정신줄을 좀 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게 31번 문제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은 남자가 그 팸플렛에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를 레스큐하는, 그 새 이렇게 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volunteering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다음에 할 일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마스코트가 있나 봐요. 이 새 마스코트. 그래서 너 그거 봤어? 야, 그거 엄청 귀엽던데. 그래서 걔랑 사진 찍었어? 야, 사진 찍으러 가자 해서 bird statue랑 그게 그 마스코트 동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랑 사진 찍기 나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art 2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뭐랄까 쉽지 않았어요. 단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래도 이 단어가 쉽지 않았던 만큼 막 paraphrasing이 막 다른 세트만큼 막 깜짝 놀라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들린 거 찍었어도 좀 됐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34번에 지금 얘가 topic 뭔지 물어봤었는데 요게 조금 낚일 만한 그 보기가 뭐냐면 detecting intrusion이 나왔었는데 원래 detect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intrusion 하면은 이렇게 도둑 같은 게 침입하는 거를 발견하는 건데 그게 약간은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지만 얘는 그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서 device preventing fire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35번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난 걸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거 나왔었는데 화재 난 게 alarm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paraphrasing이 됐냐면 notification이라는 단어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 이게 근데 화재가 작으면 소리가 작게 나고 화재가 크면 소리가 크게 난다 얘가 나와서 좀 매력적인 오답은 소리가 slow하고 fast하게 난다 해서 이게 조금은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최첨단 시스템인가 봐요. 화재가 나면 집을 이렇게 360도 사진을 다 찍어준대요. 그래서 이때 왜 그 연기 사진을 찍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화재가 작으면 연기도 적게 나올 거고 화재가 크면 연기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재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evaluate the threat level 해서 그 위협되는 정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37번 이웃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이웃에게도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본인뿐만, 그 집주인뿐만 아니라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화재가 난 곳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비주얼 맵 등장했던 거 있죠. 그게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료로 대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살면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고,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선택지에는 living certain area, 그래서 특정 지역에 사는 거요. 그게 이제 선택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청취를 풀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청취 내용 자체가 조금 단어가 어려우면 보기 선택지가 생각보다 조금은 paraphrasing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들리는 단어를 좀 위주로 찍으셔도 정답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예 청취를 버리기보다는 내가 일단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맞히는 거를 추천을 드려서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 part 3부터는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다음엔 더 잘 보고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자, 저희 지금 459회 정기시험 후반부 청취에서 Part 3, 4 그리고 독해 부분 함께 볼 거고요. 먼저 난이도부터 보면 청취 같은 경우는 앞에 희선쌤이 Part 2에서 조금 단어들이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청취 Part 3, 4 중에서도 4이 조금 말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아마 뭐 침 넘기는 소리 들렸다, 너무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초반에 잠깐 한 번 정도 나와서 그게 약간 여러분들의 멘탈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멘탈에 영향도 안 가질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너무 속도가 좀 빨라서 좀 급하게 말씀을 하신 성우 덕분에 좀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꼬아서 패러프레이징 심하게 한 문제도 없었고 뭐 논리가 심하게 들어간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4.5점 정도로 4점을 드릴까 4.5점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서 4.5점으로 했고요. 저희 그럼 빠르게 청취 Part 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 Part 3는 항상 나오는 패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그 다음 두세 번째 문제가 옵션 A에 대한 장점, 단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옵션 B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항상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거냐, 옵션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pril Son들이 왜 이 새로운 furniture, 가구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했었죠?
Moving into a new house is tough. 이사 가는 건 되게 힘들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를 갔구나 라는 게 정답 A의 change house 연결되고요. 그 다음 41번 April E. 우리 이 bunk bed 첫 번째 옵션의 장점으로 얘가 save floor space, 우리 바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왜 좋아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한 이유 나온 거죠. 여기에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막 얘기하다가 약간 옛날 집보다 slightly bigger room, 조금 더 크기가 큰 방이긴 한데 but still be cramped with two whole beds. 두 개 전부 다 넣기에는, 침대가 두 개를 넣기엔 여전히 좀 비좁아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 기억나는 게 짐이 너무 많다, 방이 더 좁아졌다,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돼 있다인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뭐냐면 방이 안 넓어라는 거죠. 침대 두 개 넣기에는 좀 비좁아. 그래서 뒤에 있었던 spacious 들어갔던 단어 알고 계셨어야 되게 쉽게 푸셨을 거고요. spacious는 우리 넓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arge랑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not spacious라는 포인트 있었던 거 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42번에 우리 문제점 나와야겠죠? bunk bed. bunk bed 다 누군 뭔지 아시죠? 우리 2층 침대 말하는 거고요. bunk bed의 단점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게 serious problem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고요. 본문에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올라갈 때 밑에 있던 애가 잠이 깰 수도 있어 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괜찮아, 그 걱정은 안 해. 우리 아들들은 굉장히 둘 다 deep sleeper, 깊게 자는 애들이야 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A에 disrupted for sleep 요거는 정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걔네들 너무 에너지가 많고 careless, 조심성이 없어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 다친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B에 hurt by accident,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실수로 다칠 수 있다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43번 오른쪽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옵션은 각각 우리 침대를 두 개 사주는 옵션이었는데 이걸 사주면, 각각의 침대를 사주면 April E, 주어가 일단 April이었어요. April이 더 easier time, 더 뭔가 손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단어로 easier time이라는 본문의 단어가 나왔고요. I wouldn't have to climb the ladder. 나는 사다리를 오를 필요도 없고 내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게 나와요. 뭐 할 때? 얘네들 making the sheet 갈아줄 때. 그래서 이게 course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B에 more comfortably, 이 여자가 April이 집안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B가 정답이 되고요. A에 애들한테 시트 얘기가 A에 있어요. 시트가 주어가 뭐였냐면 애들이 시트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죠. 그냥 본인이 시트 갈 때 더 편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중에 D에 decorate their bed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April이 집안일 하면서 쉬워지는 거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죠. 다른 장점으로 각각의 베드가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 베드를 꾸밀 수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포스터 붙일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였고 문제랑 상관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논리불일치로 오답됩니다. 그 다음 44번에 얘네들이 이제 단점이 나올 거예요. 각각의 individual bed를 가지면 나오는 단점으로 얘네들이 fight to sleep, 어디에서 잘지, in a certain bed, 어떤 베드에서 잘지 싸울 수 있는데 왜 싸운다고 했어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엽다면서 둘이 웃으면서 They are both convinced there is monster hiding closet이었나요? 어쨌든 뭔가 괴물이 있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neither of them 이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neither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안 한다라는 뜻인가요? 둘 다 안 한다라는 뜻인가요? 둘 다 안 한다라는 거죠. neither, 둘 다 안 한다, both의 반대예요. 자, 둘 다 want to sleep in the bed closest to the 으스스한 spooky 이런 단어 나왔는데 거기에서 안 자고 싶어 할 거야. neither want to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어디를 피하고 싶은 거지 어디에서 자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A에 있었던 avoid scary spot, 무서운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가 정답이 될 거고요. 45번에 그래서 뭐 할 거냐, 둘 중에 뭐 골랐죠?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도
their own space.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라고 했어요. 그게 아까 우리 포스터를 붙이고 자기만의 베드를 꾸밀 수 있는 거 그거랑 연결됐기 때문에 C에 있었던 by each bed. 각각 베드 사주는 게 정답이 됐고요. Part 4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 문제 이제 mainly discussing. 맨날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some ways to moderate. 우리 조정하다라는 동사 뜻 있고요. 뭔가 적절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조정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걸 moderate이라고 하거든요. Your social media use. 너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moderate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내용이 전부 다 뭐였냐면 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D에 있었던 limit time 들어있던 게 정답 되고요. 47번에 요거 너무 빨리 말해서 진짜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본문의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금 주어가 one으로 나왔는데 part 2나 4 담화문에서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주어예요. one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뭐 당신은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 아이고 What kinds of people should one follow? 어떤 사람을 follow 해야 되느냐라는 게 질문이었고 우리 본문에서 positive impact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남기고 다 follow 하지 마라. unfollow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가 B는 약간 좀 헷갈리고 C, B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C가 좀 근거가 있는 포스트를 올리는 사람들이었고 D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positive impact랑. 그래서 A에 있었던 meaningful 너한테 의미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만 follow 해라 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48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minimizing social media use 하기 위해서 우리 타임 어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에 도움이 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첫 번째부터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이거 타임 리밋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lock you out. 너를 락 시킨다는 거죠. 잠금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몇 시간 이상 이 앱을 사용하면 더 이상 그 앱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거랑 연결되는 문제였고 뒤에 set a limit 있었던 거 정답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왼쪽 마지막 문제였어요. 얘 누구한테만 알람 오게 만들어놨냐? 물어보는 거였고 얘 뭐라고 했냐면 close friends랑 family members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오는 메시지만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D가 아니죠. B에 있었던 messages from the loved ones. loved ones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거꾸로 말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loved ones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에도 one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 주어에 들어갔던 불특정 다수를 뜻하는 oneA 지금 복수형으로 once라고 쓰인 거. 얘는 숫자 1이 아니고 그냥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s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첫 번째 문제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유혹, temptation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는 패러프레이징도 안 돼서 선택지에 deactivate 있었는데 본문에서 똑같이 deactivate라고 합니다. 너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켜 두어라 하루 동안 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에 deactivate your account 있었던 거 정답 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끈다거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거나 정답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1번에 얘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고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게 본문에 이제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선택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선택지에 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 그거랑 매칭되는 거 정답 가주시면 되고 본문에는 정확히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이제 소셜미디어 때문에 잘 못해왔어.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기로 시작했어.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와요. I like cooking 하면서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라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 52번에 그래서 우리 51번 정답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52번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팀 물어보는데 얘 마지막으로 팀 뭐 줬냐? 자, 첫 번째 얘 무슨 얘기 하냐면 to delete all social media app
이 앱을 지우라고 하지 너의 계정을 전부 다 삭제시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선택지 A에는 계정을 지워라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이 안 되고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앱을 지우고 대신에 너 컴퓨터로 한번 해봐. 컴퓨터로 하면 훨씬 더 너 설정 세팅도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좋아 라는 얘기를 해요. 완전히 a very different experience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택지 C에 visit them on computer. 컴퓨터에서 방문을 해라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B에 more setting 얘기 있었는데 우리 마지막 팀 뭐였어요? 너 컴퓨터로 해. 그러면 더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고 세팅도 많이 할 수 있어지. 자, 너 세팅을 더 새로운 걸 많이 해봐. 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D는 완전 반대였죠. 폰에서 하지 말고 폰에서 어플 다 지우고 컴퓨터로만 하라는 건데 D가 폰에서만 해라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우베스라고 하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 좀 영상 디자이너, 거의 뭐 최초의 영상 디자이너 같은 느낌의 분인데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Best known for 물어봤고요. 우리 본문 첫 번째 단락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나오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best known for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대놓고 best 들어가 있었습니다. best famous였는지 best 어쨌든 최고로 잘 알려진 건 이걸로 잘 알려졌어 라는 best 연결시키셨으면 그 부분 for 바로 뒷부분이 정답이 됐겠죠. 본문에서 title sequence 굉장히 멋진 타이틀 시퀀스를 만들었어 라는 게 나오고요. 타이틀 시퀀스 뭔지 모르셨던 분들 아래 쭉 읽어보다 보면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거 체킹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오프닝 크레딧 이라는 거랑 패러프레이징 됐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그 한 뭐 1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 그걸 오프닝 크레딧이라고도 하고 타이틀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그 아이인데 C에 어필링이 뭐죠? 어필하는 매력적인 오프닝 크레딧이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54번 이것도 문제 너무 쉬웠어요. Creation Inclination 얘가 그 창작 성향을 어떻게 이제 얻게 됐느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어떻게 추구하게 됐느냐 뭐 그런 문제였는데 creation inclination이 본문에 패러프레이징도 없이 그대로 단어가 들어 있었고요. 그 문장 보면 그 바로 다음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은 이거를 뭐 얻었다라는 거였고 다음 문장에 어디에서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냐면 대학교를 갔을 때 뭐가 유행하고 있었냐면 바우하우스라는 뭐 유행이 하고 있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게 우리 A에 힌트 2개 다 나왔어요. college라는 힌트도 있었고 artistic trend라는 힌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트렌드 자체가 뭐 트렌드란 단어 아니었는데 뭐 유행 이런 거였는데 그게 우리 A의 artistic trend 예술적인 트렌드였고 대학교에서 그걸 있었다라는 것까지 힌트 2개 다 있었던 A가 정답 되겠습니다. 나머지 B, C, D에서는 대학도 없었고 트렌드도 없었어요. 그 다음 약간 지금도 약간 헷갈리는 우리 이거 D였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머릿속에서 A였는지 D였는지 위치가 D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우리 여기 아래. 그 다음 우리 55번에 우리 오토 프리밍거이라는 이제 이 사람을 타이틀 시퀀스 만들어봐 라고 고용을 해요. 그 고용을 왜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고용을 왜 했냐? 뭐라고 나왔냐면 본문에 얘가 포스터를 맡겼는데 포스터 디자인을 얘가 너무 잘해서 so impressed 너무 감동해서 얘한테 이것까지 맡겨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liked his promotional art 걔의 예술 작품 홍보용 예술 작품 그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라는 아이가 정답이 되고요. 요게 B에 있었던 것 같아요. 56번에 differ from traditional 이 아이의 이 주인공의 사우베스 이 사람의 오프닝 시퀀스가 그 이전에 원래 전통적인 오프닝 시퀀스와 다른 점을 물어봤고요. 이게 정답이 D였죠. Dynamic technique for the lead-in. 도입부에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테크닉을 사용했다. 뭐 나왔냐면 이거 뭐 타이포그래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색깔도 변하고 막 그랬어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animated, 움직인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A의 함정 만들었죠. summary animation. 우리 summary animation 뭐예요? 우리 이 전체 영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애니메이션을 앞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animate라는 단어만 보고 단어 맞추기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될 수 없고요. 57번. 만약에 우리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2문제 정도인데 57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공헌, 이 사람이 이 영화계 혹은 디자인계, 예술계에 끼친 공헌이 무엇이냐, 영향이 무엇이냐, contribution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전에 traditional opening sequence들은 too plain, 너무 밋밋했어. to pique audience's interest. 그 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걸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A의 audiences no longer overlook the opening sequence. 더 이상 우리 관객들이 이 오프닝 시퀀스를 그냥 간과하지 않았다. 그냥 뭐 안 보고 넘어가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58번에 우리 stationary가 문제로 나왔어요. stationary 뭐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뭐 감독 누구, 뭐 등장인물 누구 이런 것들만 나왔다면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었어 라는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C의 motionless 나왔던 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정답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안정적인, 우리 이거는 상태가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를 얘기하는 거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59번에 featured 나왔어요. 우리 주어가 뭐였냐면 his design이었고요. BPP로 our featured 쓰이고 있다 라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고 used가 정답입니다. 나머지 애들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맥이 뭐냐면 걔 디자인은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보여, 아직도 여기저기에 쓰여 라는 거였지 뭐 보고가 된다든지 추천이 된다든지 직면된다든지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우리 part 2는 OK에 관련된 OK라고 하는 이 abbreviation, 이거 축약 단어, 이 아이의 기원에 관련된 아이였고요. 60번의 D 맨 끝에 came to be로 끝나는 거. 어떻게 이 유명한 인기 있는 표현이 되게 되었는가, 지금처럼 되게 되었는가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61번 late 1830s 후반 1830년대 후반에 얘가 어떤 식으로 구상됐는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우리 1830 찾아주시면 되죠. 1830년대 있고 바로 그 아래줄에 1839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정답 문장이 될 거고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한 뉴스페이퍼 그 뭐라고 하죠? 높으신 분? 그 편집장의 에디터가 걔가 OK를 뭘로 썼냐면 all correct를 OLLKORECT로 원래는 ALLCORECT인데 걔를 그냥 OK로 바꿔서 찍어서 넣었던 게 우리 다른 뉴스페이퍼들도 보고 그걸 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C에 있었던 deliberate 의도적인 misspelling, 스펠링을 바꾼 in the newspaper 들어있던 게 정답이 될 거고요. 62번은 미국에서 OK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인 OK가 우리 일단 미국의 8대 대통령이 나오죠. 당연히 누군지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마틴 밴 뷰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OK를 썼어요. 왜 썼냐? 이 사람이 뉴욕의 킨더훅의 출신이다. 그래서 Old Kinderhook 한테 투표하세요 라는 뜻으로 Vote for Old Kinderhook OK, Vote for OK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 슬로건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당연히 대통령 선거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OK라는 단어를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그거 기억나요. 이 사람의 뭐 후보자의 닉네임이 이니셜이었다? 아니야. 이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캠페인 played a role in the president campaign. 이 사람의 뭐 살았던 고향의 이니셜을 갖다가 딴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통령 캠페인에서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 전보 얘기 나오죠. 텔레그래프에서 얘가 왜 쓰였는지 우리 전보는 글자마다
얘네가 가격이 붙기 때문에 좀 줄여서 짧게 쓰는 OK가 쓰였다라고 했고 C에 cost less. 비용이 적게 들었다라는 거 깔끔하게 정답했겠죠. 64번 문제 약간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요건 단어 하나 교묘하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셨을 것 같아요. 본문에 현대 와서 얘 known 명사로도 쓰이고 adjective 얘 형용사로도 쓰이고 adverb 우리 부사로도 쓰이고 다양한 것으로 쓰여라고 했던 걸 가지고 B가 various linguistic roles 다양한 언어학적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그 뒷문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걔네들이 most of any situation에서 쓰여 most of every situation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어 라고 했지 뒤에 most of any meaning 거의 모든 의미를 가져는 아니죠. 우리 얘가 의미를 다양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쓰고 저런 상황에서 쓰고 근데 오케이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most every, most any 요 두 개 가지고 또 그거에 꽂히셨던 분들은 헷갈리셨던 문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5번 문제입니다. 우리 surface 동사 나왔고요. 표면에 올라서다. 우리 독해 수업 들으셨던 분들 이거 단어 엄청 강조해드렸던 단어인데 다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표면에 올라오다 등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답 A에 appeared 정답 됩니다. 우리 주어가 단어의 사용이었어요. The use of the word가 주어였고 그 뒤에 동사였기 때문에 얘가 발생했다보다는 등장했다, 시작했다인 appear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66번의 versatile 우리 이거 다재다능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쓰였어 라는 얘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거고 가능한 거 adaptable 여기저기 적용 가능한, 변화 가능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는 이란 아이가 정답 됐고요. 세 번째, Asian arowana 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우리 독해 시험에 나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집에도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일단 물고기구나 라는 거 모르셨어도 본문에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사진은 요렇게 생긴 아이고요. 첫 번째 문제가 not 문제였어요. 특징 아닌 걸 골라라. 근데 이 문제 다 잘 푸신 것 같더라고요. 얘가 색깔이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 라는 거지 색깔이 바뀌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C에 있었던 change color 요게 이제 오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8번에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얘가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는지 물어봤고요. 우리 D 오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걔는 누구를 사냥하냐면 물가에 가까이 있는 뭐 다양한 애들 먹던데 하여튼 육식 carnivore 육식 동물 아니죠. 육식 어류고 물가에서 가까이 있는 뭐 오만 가지 얘들을 먹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걔네들이 심지어는 jump out of the water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걔네들을 먹기 위해서 to prey on them. 걔네들을 뛰어 올라서 먹고 물에 들어가는 거지. 뒤에 jump out of the water to hunt on land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on land가 무슨 뜻이냐면 육지에서란 뜻이에요. 걔가 물고기인데 그래도 뛰어 올라서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 올라와서 육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D는 뒷부분에 on land라는 단어 모르셨던 분들은 실수하셨을 수 있고요. A에 있었던 게 정답입니다. A에 pouncing on 하면 덮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덮치고 다시 물에 들어가는 거죠. pouncing은 animals, lingering이었는지 wandering이었는지 둘 다 같은 뜻의 단어인데 뭐 돌아다니는, 뭐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꾸물꾸물대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close to water, 물 가까이에서 꾸물대고 있는 애를 덮친다 라는 게 A가 정답이 됐습니다. 69번에 왜 새끼를 이제 새끼는 아니죠. 알을 아빠 입안에다가 넣어놓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본문에 나왔던 힌트 딱 하나였어요. 아빠 입이 더 커. 그래서 B에 hold more offsprings, 더 많은 자녀라고 하죠. 더 많은 새끼들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70번에 symbolize에 관련된 거였어요. 얘가 우리 행운을 symbolize 하는데 행운을 상징하는데 왜 행운을 상징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우리 뭐라고 나오냐면 용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랑 비슷하냐면 일단 색깔이 용이랑 비슷하고 두 번째 헤엄치는 게 용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랑 특징이 비슷한 거죠. 뒤에
same trait of the symbol of the luck. 이 우리 용이란 단어 직접적으로 안 썼고요. 행운의 상징으로 바꿨어요. 얘랑 똑같은 trai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D가 정답이 되고요. 71번 너무 쉬웠죠. 얘 왜 더 비싸졌냐 라는 얘기 나오죠. 근데 얘가 뭐 때문에 더 비싸졌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얘네들 뭐 endangered 하면은 우리 멸종 위기에 그런 걸리는 건 아니죠.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제 endangered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endangered, PP 형태로. 그래서 얘네들 거래가 불가능했죠. import, expor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수입, 수출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게 A에 ban the trade, 거래를 금지시켰다라는 게 정답 됐습니다. 72번에 걔네들 우리 용이랑 비슷해서 되게 인기 많아라는 내용 나오면서 covet라는 단어 나왔고요. 갈망하다라는 뜻이고 PP 형태로 갈망되다라고 나왔습니다. 선택지 C에 있었던 desired가 정답이 되고요. 73번에 reputation, 평판, 명성이라는 거고요. 우리 앞에 동사가 enforced its reputation, 그것의 평판을 더 높여줬다. 뭐랑 연결됐냐면 걔네들 endangered로 지정이 되면서 그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 인기가 많아졌어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정답되는 거 이미지죠. 걔네들 이미지가 더 높아졌어, 강화됐어지 지위나 계급 혹은 뭐 성격, 걔네들 성격이 높아졌다? 아니면 딱지, 꼬리표, 우리 꼬리표, 라벨은 부정적인 의미일 때 써요. 우리 걔는 꼬리표가 붙었어 라고 할 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죠.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아이라서 부적절하고요. 정답은 A에 있었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파트 4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쉬웠죠? 우리 앞부분은 전부 다 비슷비슷한 단어였고 고마워하려고 뭐 gratitude, 뭐 appreciate, 뭐 이런 거 전부 다 thank, 전부 다 그냥 비슷한 뜻이었고 우리 뒷부분에 professional development, 요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내가 편지 쓰는 사람이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여튼 그분이 직업적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래서 aid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들어있던 B가 정답이 됐고요. 75번에 얘 왜 이 지금 편지를 받고 계신 상사분과 헤어지게 되죠? 새로운 브랜치로 가는데 이유가 뭐죠? 걔네들 A branch will be launched in new region,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브랜치가 오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지 뭐 좌천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다른 얘기들은 다 전부 다 정답이 안 됐어요. 76번에 얘가 상사로부터 배운 게 아닌 거 물어봤고요. 배운 거가 다 나왔고 B가 정답인데 B 얘기는 전혀 안 나왔죠. B가 뭐냐면 dema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demanding 무슨 뜻이죠? demanding 요구가 많은, 까다로운.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데 demanding subordinate, 좀 요구가 많고 짜증나게 하는 부하 직원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건 아니죠. 얘는 뭘 배웠다고 했냐면 호텔에서 고객들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arrange 시키는 거, 그 전체적인 호텔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어레인지 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됐었던 거고 언급이 안 됐던 게 B였고요. 77번 오른쪽 첫 번째 문제였고요.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걸 배웠냐? 라는 게 문제였고 본문에 보면 요거 약간 실수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뭐라고 했냐면 그때 우리 옆 건물에서 불 났을 때 굉장히 calm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어쨌든 차분하게 대피시키고 고객들한테 안내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배웠어요? 그 응급 상황에서는 저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를 배운 거지 응급 상황을 위해서 내가 미리 대비해야겠구나를 배운 건 아니에요. C에 Be ready to emergency situations는 정답이 안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자 라는 건 아니죠. 그분이 미리 준비를 뭔가 이 상황에 내가 이거 준비해놨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를 잘 한 거고 그래서 D에 있었던 being composed, 우리 composed 하면 침착한 이란 뜻이죠. Being composed in disaster,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저희 앞으로 못 보게 돼서 아쉽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무슨 매니저 미팅? 거기에서 뵙게 되어서 기뻐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D에 regular social meeting, 이게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79번 shape
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우리 명사로는 모양이고, 우리 이거 뭐냐면 굉장히 감사해요. 저를 괜찮은 매니저로 만들어주셔서 라는 shape로 쓰였고, shape me as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정답은 prepare이죠. 우리 create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create를 사람한테 쓰려면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형태를 빚어서 만드는 거 우리 prepared, 준비시켰다라는 게 정답이 돼야겠죠. 그 다음 80번 pacify. 우리 이건 굉장히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우리 peace라는 평화, 그 단어에서 만들어진 pacify, pacific 이라는 단어고, 우리 Pacific Ocean 하면 어디죠? 태평양이죠. 태평한 거, 평화로운 거 얘기하는 거고, pacify는 평화롭게 만들다, 침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택지 D에 calm 있었죠. 그래서 우리 calm하게, 우리 keep calm, 그 유명한 슬로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만 유지해라. 고 침착하게 만들다 D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파트 청취 3, 4 그리고 독해 1부터 4까지 전부 다 봤고요. 독해 같은 경우 지난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선택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깔끔했고요. 다만 좀 약간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좀 힌트를, 여러분들이 오답 함정에 빠져있던 그런 온랜드, 육지에서 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그 linguistic role 나왔던 거, 이걸 가지고 단어 하나 바꿨는데 이 단어를 제대로 인지 못하면 그냥 다른 단어들이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함정 빠지시는 분들, 이 많이 이번 독해에서 좀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서 왜 실수하고 왜 오답을 고르는지 그걸 먼저 찾아내셔야 해결책을 찾고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실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부분 틀렸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약간 문법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쉬웠던 슈드 생략 문제와 준당사였으니까 어찌됐든 좋은 점수 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번 총평 때 인사드릴 거고요. 다들 이번에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